안녕하십니까. 2019년 국가직구급 기계 일반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책형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자동차의 속도 변환 기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큰 토크,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플라인이랑 세레이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그 키들을 배우고 또 암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정도는 좀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키별로, 그러니까 어떤 키는 좀 작은 힘, 작은 토크,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좀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키들을 그렇게 좀 분류를 해갖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제 스플라인이랑 세레이션은 가장 큰 힘, 특히 세레이션이 제일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죠. 생긴 걸로 보면 스플라인은 이런 축에 이렇게 네모난 키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제가 이제 붙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이제 한 몸인 거죠, 한 몸. 이렇게가 하나의 몸인 거고, 이제 세레이션은 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레이션은 아주 큰 힘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탱크 같은 데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에 부속 장치 중 관통 구멍이 있는 공작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신봉이죠. 맨드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센터. 자, 다 써놨어요. 주축 또는 심압축에 설치를 해서 공작물을 양 끝에서 이제 찔러갖고 지지하는 장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전센터와 정지센터가 있죠. 회전센터는 그 왜 모터가 달려있는 쪽에, 예, 모터가 달려있는 쪽에서 찌르는 놈. 그 다음에 정지센터는 그 반대쪽에서 찌르는 놈인 거죠. 다음 신봉.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요 공작물 안에 있는 구멍에다가 신봉을 끼워요. 그 다음에 그 신봉을 센터로 지지를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 재료가 이제 속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재료를 옆에서 본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뭐라 그래? 빨대처럼 생긴 그런 재료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신봉을 끼운 다음에 요 신봉을 센터로 또 찔러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마저 볼게요. 콜릿, 어, 음, 보통 이제 콜릿척이라고 이제 척까지 붙여갖고 많이 이제 부르는데, 주축의 끝에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장치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꽉 물어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콜리척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샤프 앞에 이렇게 돌려서 빼버리면 그 속에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갖고 샤프 심 잡아주는 놈 있죠. 그래서 위에서 그 샤프 위 꼭다리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갔을 때는 샤프심을 놔주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샤프심을 다시 물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놈 있죠. 그렇게 생긴 게 콜리척입니다. 자, 아무튼간 얘는 이제 관통 구멍이 있는 공작물과 관계가 없고요. 면판, 척으로 고정할 수 없는 불규칙한 형상의 공작물이나 대형의 공작물을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면판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갖고 내 맘대로 그냥, 이거 완전히 맘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불규칙한 모양의 그러한 재료들을 이제 볼트 너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재의 끝단을 접어서 포개어 제품의 강성을 높이고, 해밍이네요. 1번부터 볼게요.
플랜징. 자, 써놨죠. 모서리,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이렇게 굽혀갖고 플랜지를 만들어주는 게 플랜징이고요. 해밍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죠. 한두 번 이상,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포개갖고 꽉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 캔 같은 거 보면, 이제 음료수 캔 같은 거 보면은 주변에, 어, 주변이래. 그 옆면과 윗면을 이렇게 잡아서 그 뭐지? 옆면과 윗면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보면 이게 속으로 똘똘똘 몇 번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를 굽혀서 꽉 눌러주는 겁니다. 다음 비딩은 판재의 두께 변화 없이 국부적으로 돌기를 만드는 작업 중에 세 장비가 큰 형태의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어, 이런 판재가 있어요. 판재 이제 옆으로 본 건데 이제 얘를 돌기를 만든다 쳐봐요. 돌기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일단 이렇게 돌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두께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좀 얇고 얘는 좀 두껍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기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비딩이라 함은 얘가 세 장비가 길다라는 게 가로 대 세로비가 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여러분 뭐 저기 포털 사이트에서 프레스 가공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프레스로 할 수 있는 수십 가지 가공의 이름들을 쫙 정리해 갖고 그림이랑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갖고 와서 붙일까 하다가 검색하면 너무 잘 나오니까 굳이 붙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요 위에서 봤다라고 치면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판재가 있어요. 판재가 조금 삐뚤게 대각선 방면에서 쳐다봤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런 판재에 이런 판재 뭐 이런 식으로 화장실 그 화장지 그런 엠보싱 화장지처럼 이런 형태라고 친다면 비딩은 이렇게 길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딤플링은 국부적으로 판재 두께를 얇게 하는 작업입니다. 어쨌든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포털 사이트에서 책에 책에서 찾을래도 뒤져야 되고 귀찮아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다가 검색해 보세요. 프레스 공정, 뭐 프레스 작업, 뭐 이름들 이런 거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네, 문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볼게요. 합금강은 탄소강에 원소를 하나 이상 첨가하지요. 그럼 2번 아공석강은 그러니까 탄소가 0.8%보다 작은 뭔 소리야? 예, 탄소가 0.8%보다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제 강은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죠.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철이 이렇게 있는 거에 탄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도와 경도는 증가해요. 특히 아공석강에서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다음 3번 스테인리스 강은 크롬을 첨가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킨 강이다. 맞죠? 크롬이랑 니켈 들어가죠. 예, 저희 어머니가 스탱 18종 가장 좋아하세요. 예, 식기류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 4번 고속도강은 고탄소강을 담금질하여 강도와 경도를 현저히 향상시킨 공구강이다 라고 써있는데 고속도강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데나움 이렇게
이런 이제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담금질한 후 뜨임을 합니다. 담금질한 후 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게 뭐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다른 말이죠. 예, 그래서 문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메가와트급 발전소가 석탄을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대요. 열기관 이용하는 거죠. 보일러는 627도에서 운전되고 응축기에서는 27도의 폐열을 배출하고 있대요. 그럼 이상 효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레알 효율을 구하려면 들어간 그 석탄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그다음에 나오는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서로 그러니까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나온 전기로다가. 근데 요거는 지금 물어본 게 열기관의 효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이상 효율.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공급된 얼마만큼의 열이 공급이 돼서 얼마만큼을 사용했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칼로리가 됐든지 와트가 됐든지 열량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온도만 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고온 측의 그 온도를 재서 고온분해 그다음에 고온 빼기 저온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연력학 배울 때 앞부분에서 배우긴 하는데 이래저래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요식과 요식이 결국 같다라고 증명을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그 증명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들은 투입 에너지 분에 나온 에너지, 그러니까 투입 에너지 분에 사용한 에너지 또는 온도만 준다면 우리가 에너지 열량을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편하게 측정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온도죠. 그래서 고온 분해 고온 빼기 저온을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사용하는 그 온도의 단위는 절대 온도 켈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온이 627도시래요. 그러면은 273 더해줘야지만 켈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온과 저온의 차이는 627 빼기 27 계산을 하면 67% 나오네요. 답은 3번입니다.